국정 개입 의혹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순실 씨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최순실 씨가 내놓은 입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세계일보 보도에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점이 있어서 먼저 이걸 짚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최순실 씨가 받은 문건 가운데는 단순한 연설문뿐만 아니라 외교와 관련돼 있는 사안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 이제 일본의 이제 당선인 시절의 얘기였었는데. 일본의 특사단이 오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라.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렇죠. 문건이 보도가 됐어요. 네. 물론 이제 그 문건에 그런 어떤 뭐 행동을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을 최순실 씨가 작성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당선인이 되는 순간부터 법적인 모든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 준하는 이제 그런 규정과 예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이제 외교 뭐 연설문이나 어떤 그 최순실 씨 해명을 보면은 뭐 감정을 호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교라는 것은 그것이 침묵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모든 것들이 다 외교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적어도 최순실 씨가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네줬고 그것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기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뭐 그때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되게 다른 문건들도 보면은 대통령이 결정하기 하루 이틀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최종고의 결정 단계에서 마지막 스크린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아베 특사했을 때 독도 관련 발언에 대한 조언뿐만이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 문제라든가 또 인수위 시절에 고위급 남북 간의 군사회담했던 것까지도 아무도 알기가 어려운 이런 내용들까지도 알려져 있죠. 그랬을 때 과연 저는 이 경우에는 그냥 최순실 씨가 그냥 개인적으로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문제라면은 적어도 어떤 형태든 간에 또 하나의 사조직을 거느리지 않았을까. 다만 그 사조직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사조직이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나온 것처럼 그냥 몇 사람들은 모여서 있다가 나온 것을 체크해서 보냈는지 이것은 앞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어제 야당 대표들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팔선녀라는 비밀 모임이 있었는데 이 비밀 모임을 이용해서 막후 국정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비밀 모임인 팔선녀를 이용해 막부에서 국정 개입은 물론이거니와 재계 등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금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태민, 최순실의 사교에 씌워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추미애 대표가 팔선녀라는 비선 모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제기했는데 최순실 씨가 인터뷰에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소설 같은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뭐 아직 이제 밝혀지진 않은 일이기 때문에 뭐 좀 더 밝혀져야만 확실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예를 들어 팔선녀라는 조직의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조언자 역할을 뭐 당선인 시절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계속 해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또 의견을 나누거나 교류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뭔가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전달한 역할을 한 것인지 얼마만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아직 뭐 그런 어떤 명확하게 이런 조직이 조직적으로 가동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밝혀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최순실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황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팔선녀 멤버가 벌써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것이 정치권에선 회자가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뭐 대기업 사주나 뭐 여성 기업인 또 관계에 있는 분의 아내 뭐 이런 분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우병욱 수석의 그 부인도 뭐 포함돼 있다 뭐 하는 내용도 있고요. 뭐 당사자들은 부인 중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이름까지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최순실 주변의 핵심적인 비선 조직이었다면은요. 전문가 그룹이라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이권에 개입하는 형태의 그런 모임이 아니었나라고 봐집니다. 예. 아마 전에 2년 전에 이른바 정인의 문건이라고 나왔을 때 당시에 십상시라고 거론이 됐었죠. 네. 예. 마치 그대로 그런 좀 대비가 모임이다.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당사자들로 지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인터뷰 같은 걸 요청하니까 본인들은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일요신문에서 보도가 돼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아마 파악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예. 네. 그 팔선녀 얘기 말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또 언급을 한 것이 또 최순실, 최태민 이 모녀의 사교에 그 쓰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 최태민 목사에 대한 그 의혹이 계속해서 이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태민 목사가 7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시기에 이제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무렵에도 종교를 배경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유경수 여사의 메시지를 자기가 받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청와대에 편지를 보낸 다음에 예. 그 다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관련을 맺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상당히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최순실 씨하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보자면은 정상적으로 보자면 아무리 과거에 어려울 때 친한 인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주부인 최순실 씨한테 그런 관계를 맺을까라는 것이 적어도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 문제가 확실치 않으니까 우리가 언론에서는 정확하게 보도하기 어려운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최순실 씨 관련해 가지고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 관련을 상당히 종교적인 관련을 집중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종교적인 것이고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정말 알 수가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어떻게 하면은 일국의 대통령이 주부에 가까운 사람에 이렇게 뭘 코치를 받아서 뭘 했을까? 적어도 종교적인 관계로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뭐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최태민이 그래요. 목사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 목사라는 부분에서 개신교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 사입이라는 용어를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게 네. 70년대 활동했던 부분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92년에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박근영 씨가 박근혜 대통령 동생 근영 씨가 네. 최태민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라는 등등 했다 그랬죠. 보면은 뭔가 비정상적인 관계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네. 예. 아무래도 이 사건의 본질은 그래도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그렇죠. JTBC 보도에 의하면은 이 문건 유출에 청와대의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아까 그 앞서 보도에서 그 예. 이제 청와대나 공공기관의 어떤 이제 보안 시스템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이 사안의 성격상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뭐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예. 그것이 이제 사람이 관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보안망의 관리자가 설정을 하기에 따라서는 뭐 USB에 어떤 파일들을 담는다든지 복사를 할 수 이런 어떤 장치들도 또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예. 물론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뭐 이게 흔히 보이는 공간에서 누구나 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료가 유출되고 버려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공개적인 같고요. 것은 아니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이제 몇 사람이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가 복사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따로 이제 그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좀 유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이제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여하튼 이제 이 사안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정치인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런 어떤 의지 내지는 조언을 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것이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공적인 사적인 관계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 경계심이나 보안 의식이 좀 많이 희석되고 자료들이 뭐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 청와대에 있는 문서가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뭐 앞서서 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문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민정수석한테 다 체크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도 이것을 그냥 묵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두고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 개입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차라리 문건 유출 사건이었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것만 책임을 지우게 하고 해결을 하면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국정 전반 관련해서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예.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좁아서 만약에 대통령도 모르게 뭐가 문건 유출될 사건이었다면 정말 규명하고 그걸 책임지고 가면 될 것인데 예. 상당 부분은 대통령 스스로도
상당 기간 동안 적어도 보좌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의존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묵인하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의혹의 중심에는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건 등을 받아본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순실 씨의 인터뷰를 보니까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거 쓸 줄도 모른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어요. 뭐 당사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뭐 네. 지금 납득하기 좀 어려운 해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이 1년 이상 어떤 그런 뭐 연설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그거를 부인한 셈인데요. 예. 뭐 그렇게 지금 최순실 씨의 또 해명 내용을 보면은 그렇다라면 최순실 씨 이외에 저 자료를 누군가 밖에서 받아보고 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인 것 같고요. 뭐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PC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또 사무실에서 나온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무실에서 누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지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은 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똑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은 최순실 씨가 이제 청와대 문건을 받아보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이게 얼마나 뭐 이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건이냐 뭐 그런 식의 반응을 또 보였어요. 네, 글쎄요. 그걸 몰랐다 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연설문 몇 개가 유출됐다면 혹시 그런 변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자기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좀 서로 감이 비슷하니까 네. 그걸 좀 손봐주려고 했다라면 모르겠지만은 아까 이미 앞서 보도가 됐지만은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문제, 외교하고 관련된 문제, 인사 관련된 문제가 모두 총수적으로 들어있는데 예. 그런 인식은 좀 변명이 불가한 것 같고요. 앞서 나왔던 혹시 남의 PC를 가지고 그걸 자기가 봤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 정말 상당히 사실에 근접하다면은 최순실 씨 말고 또 우리 청와대 정보를 통째로 가지고 밖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최순실 씨하고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거 만약 그랬다면요. 예. 그것도 지금 작전은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청와대 보좌 체계가 갖춰지기 이전까지는 최순실 씨한테 뭔가 검토를 부탁했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자료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적어도 그 이제 태블릿 PC가 마레이 컴퓨터를 운영하던 현재의 뉴미디어실 선임 행정관인 김한수 씨의 것이라는 것은 과거에 예. 그거는 나와 명의가 돼 있습니다만, 있죠, 그렇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 것이 아니라고 계속 확장시키는 건지 예. 아니면 정말 또 다른 국정 개입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또 하나의 사건의 본질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절대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 없다. 감사해보면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예.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또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좀 규명이 돼서 도대체 어디에 어느 정도 어떻게 이런 문제들 또 미르나 K스포츠뿐만 아니라 네. 뭐 문건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 증자들 주변에 미르 재단 또 K스포츠와 관련됐던 주변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증언을 보면은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렵죠.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지휘를 했고 예. 뭐 결정하거나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금에 대한 유용 부분은 또 다른 규명의 문제겠습니다만 적어도 상당 부분 개입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두 가지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개입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지난번에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네. 사실 대기업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좀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안종범 전 경제수석 현재는 이제 다른 수석실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예. 네. 계속 중간에서 조정하고 요청했던 게 부족하면 다시 한번 통화해서 확인해주고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데 안종범 수석 본인이라든가 최순실 씨는 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좀 규명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안종범 수석의 역할의 부분은 지금 뭐 SK 쪽으로부터 80억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K스포츠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양쪽 다 지금 미르재단이든 K스포츠단이든 간에 아마 사무총장, 사무국장이면은 사무에 관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인데 예. 양쪽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죠.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개인적인 악감정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K스포츠재단 또 사무총장까지도 모두가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네. 사무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따져서 판단해봐야겠고 이 부분이 과연 청와대 쪽에 얼마나 수사가 가능할지
여기까지 가려면 저는 적어도 지금 이제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최순실 씨가 이 재단들을 통해서 자금을 유용한 게 맞다면은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도 살펴봐야 할 텐데 독일의 이 서류상 회사라고 하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규명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그 재단들이 이제 막 설립된 단계에서 이 문제들이 터졌기 때문에 뭐 재단의 어떤 모여든 기금이나 자금을 뭐 유용해서 빼돌렸다 이런 정황까지 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네. 이제 이 재단의 설립 과정 부분이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언론의 제보를 통해서 보도들을 보면은 이런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최순실 씨한테 흘러갔다는 정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최순실 씨 개인적으로 어떤 치부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문제는 다른 거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정부의 자료라든지 기밀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봤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네. 상당히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최순실 씨는 뭐 앞서서 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뭐 재단에서 들어온 돈을 이용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재산들 얘기하는 페이퍼 컴퍼니나 뭐 이제 주택, 그 호텔들을 살 때 자신의 돈으로 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제법 많은 것 같죠? 뭐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이제 되게 공식화된 수준도 한 300억 정도가 부동산이 넘는다고 얘기가 예. 되고 있고 일부 그런 걸 추적하는 전문 언론에 의하면은 집안 식구들끼리 여기저기 분산해서 놓은 것까지 포함 3천억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걸 대봐야겠는데요. 예. 이번 단계에서 14개로 분산돼서 재단들의 돈을 어떻게 유용했던 차원이 아니라 혹시 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실세라고 소문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동산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혹시 권력을 이용해서 예. 이 축제를 했다면 더 문제 소지가 있다. 예. 더 나아가서는 축제의 기반이 됐던 것을 혹시 예. 이전 정권 시대 심지어는 70년대 시대의 재산의 유산까지 같이 남아서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길게 아마 추가적인 논의가 될 소지가 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지금 국내에서 이제 보유한 부동산이 이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200억 원 정도 추정되는 빌딩이 하나 있고 네, 또 경기도, 평창에 있는 강원도 평창에 예. 있는 땅 약 시세 7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좀 뭐 그 평창의 땅을 이제 담보로 맡겨서 이제 돈을 가지고 그 이제 빌린 돈으로 독일에 있는 호텔이나 그 주택을 샀다는 건 아닙니까? 네, 독일의 호텔에다가 뭐 처음에는 집 두 채로 알려졌습니다만 또 하나밖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예. 규모로 보자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인데 네. 지금 최순실 씨 얘기는 한 4, 5억 정도만 가지고 갔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랬나 좀 두고 봐야겠는데요. 예. 부동산 관련 부분은 최순실 씨 직접 이름으로 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의 추적하는 것 중에서는 그 자매들 이름으로 상당한 액수가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규명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예. 자, 이제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앞으로 이제 좀 더 수사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일 YTN 개국원 해설위원 그리고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